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가 가족회사 두 곳의 비상장 주식을 각 250주 보유했고 그중 한 곳에서 3년간 3천여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지명 뒤 논란이 되자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배당금을 받은 A사의 부산 사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A사 간판은 찾을 수 없고 이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처가 가족회사 B자동차 학원이 영업 중입니다. 경영진은 물론 사업 목적까지 같은 두 회사가 같은 사업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회사 대표는 모두 후보자의 처남 김모 씨입니다. 여기도 여기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학원이랑 업체에서 SBS 취재 결과 두 회사는 원래 하나였다가 2006년 분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직원이 13명, B자동차 학원은 9명, 한 법인이었다면 22명이 돼 휴게시설 설치 등 복지시설 확충 의무가 있는데 법인이 나뉘어 각 20인 미만이 되면서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런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고 이익 규모를 줄여 세금을 줄이려 한 건 아닌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가 회사로부터 금전적인 이득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불법 혹은 편법 운영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회사 대표를 겸하는 이 후보자 처남은 세금과 운영 편의를 위해 법인 분리가 좋다는 회계사 조언에 따라 회사를 나눈 것은 맞는다면서도 노동법은 알지 못하고 원래 노조도 없던 회사라 노동법 회피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족 회사 일은 본인이 처리해 후보자는 모르고 이 후보자도 SBS에 처가 회사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9일과 20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회사 대표인 처남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7년 말 부산 동래구에 논 한 필지를 샀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주소는 서울 잠원동. 6개월 이상 주변에 사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살 수 있다고 규정한 당시 법령 위반이란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4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팔릴 때까지 이 후보자 장인의 사업용으로 활용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의 범위는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지에 따라 정해졌고 자신이 땅을 취득했을 땐 법적 지목만 논일 뿐 사실상 잡종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1년엔 이 해명과 대비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지로 쓰이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 원상 회복될 수 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임야인지 농지인지 다퉜던 땅을 농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경작 여부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면 실력으로 비농지를 만들어 국가 농업 정책 파탄을 부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선 이 후보자는 농지 기능을 아예 상실한 땅을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그럼 부산 땅 매입 당시 농지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는지란 질문엔 취득 전 포장된 상태의 부지로 활용됐던 걸로 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2000년부터 보유한 처가 회사 두 곳의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어치를 재산 등록 신고에서 누락한 이균용 후보자. 2020년 법령이 바뀌어 비상장 주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걸 몰라서 그랬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4년 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피고인에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석재 전 안성시장이 재산 신고 때 가족 채무 40억 6천만 원을 빠뜨린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해 1심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이 등록재산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전 시장이 재산 기재를 누락한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국민 알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판사로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균영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판결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와는 구성 요건과 제도 취지 등이 달라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면서도 자신의 신고 누락에 대해선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